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명작 소설 한 편을 소개해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예멜리아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벌판을 지나가다가 귀엽게 생긴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폴짝 뛰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마터면 밟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예멜리언,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예쁜 처녀가 서 있었다. 예멜리언, 왜 당신은 장가를 들지 않으세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장가를 가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있는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어서 아무도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아요. 처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시집 갈게요. 예멜리아는 그 처녀가 마음에 들었다. 나야 두말할 것 없이 좋지만 어디다 살림을 차리지요? 그런 거야 걱정할 것 없잖아요. 처녀가 말했다.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잠을 적게 자면 어디를 가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하긴 그래. 그렇다면 결혼합시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살지요? 시내에 나가 살아요. 처녀는 그를 시내 변두리에 있는 조그만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렸다. 어느 날 왕이 마차를 타고 성 밖으로 행차하였다. 왕이 예멜리안의 집 앞을 지날 때 마침 그의 아내가 왕의 행차를 보려고 밖으로 나와 있었다. 왕은 그녀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런 미인이 어디에서 생겨났담? 왕은 마차를 멈추고 예멜리안의 아내를 불러서 물었다. 너는 누구냐? 농부 예멜리안의 아내이옵니다. 너는 그렇듯 아름다운데 어찌 농부의 아내가 되었느냐? 왕비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찬의 말씀 황공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농부의 아내로 만족하옵니다. 왕은 잠시 그녀와 말을 주고받은 뒤 마차를 몰아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갔는데 머릿속에서 예멜리안의 아내가 도무지 떠나지를 않았다. 왕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예멜리안에게서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지 그것만 궁리하였다. 그러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라고 일렀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우선 예멜리안을 궁전으로 불러들이심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그런 뒤 저희가 그놈을 혹독하게 부려서 죽여버리면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사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예멜리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궁전에 나와 일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아내도 함께 궁전에 와서 같이 살도록 일렀다. 심부름꾼이 예멜리안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괜찮으니까 다녀오도록 해요. 낮에는 가서 일하고 밤에는 저에게로 돌아오세요. 예멜리안은 집을 나섰다. 그가 궁전에 도착하자 신하가 그에게 물었다. 왜 아내를 데려오지 않고 혼자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제가 아내를 데리고 옵니까? 저희에게도 집이 있는데요. 궁전에서는 예멜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일거리를 주었다. 예멜리안은 일을 하면서도 그날로 끝낼 수 있으리라곤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니 저녁 때가 되기 전에 깨끗이 끝나버렸다. 신하는 그가 일을 끝낸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다음 날의 일거리로 네 사람 몫의 일을 맡겼다. 예멜리안은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난로에는 훈훈하게 불이 피워져 있었고 식사 준비도 다 되어 있었다. 아내는 식탁 앞에 앉아 바느질하면서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는 남편을 맞아들인 후 저녁 식사 시중을 들며 일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일이야. 아마도 그들은
힘에 겨운 일을 맡겨서 나를 혹독하게 부려 죽일 모양이야. 당신은 일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제 어느 정도 했을까? 얼마나 남았을까 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앞을 내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저 일만 하세요. 그러면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테니까요. 예멜리아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일을 하러 궁전으로 갔다. 그리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일이 끝나 있었다. 그래서 어둡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날이 거듭될수록 예멜리안에게는 일이 계속해서 불어났다. 하지만 예멜리안은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그 일을 시간 안에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왕의 신하들은 아무리 힘든 일로도 그를 괴롭힐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어려운 일을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역시 그를 괴롭히지는 못했다. 목수일이든 석수일이든 미장의 일이든 무슨 일을 시켜도 예멜리아는 그날 안에 끝내고 밤이면 어김없이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또 한 주일이 지났다.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까지나 너희들에게 공밥을 먹여야 한단 말이냐? 벌써 2주일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질 않으냐? 너희들은 예멜리안을 혹사하여 죽이겠다고 했는데 내가 창문으로 내다본즉 그자는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는 분명 너희들이 나를 놀리고 있는 것이렸다. 신하들은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았다. 저희는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시켜도 비로 쓸어내듯이 해치워버리고 도무지 필요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보았습니다만 그것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어떤 일을 시켜도 깨끗이 해치워버립니다. 아마도 그자나 그자의 아내가 마술을 부리는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소신들도 그자에게는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맡겨볼까 하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그자에게 하루 만에 성당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멜리안을 부르시어 이 궁전 앞에다 하루 만에 성당을 짓도록 명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그가 짓지 못한다면 그때야말로 어명을 어긴 죄로 목을 칠 수도 있지 않겠사옵니까? 왕은 심부름꾼을 보내어 예멜리안을 불러오게 하였다. 예멜리안, 너에게 한 가지 이를 것이 있다. 이 궁전 앞 광장에 성당을 하나 짓도록 하라. 그것을 내일 안으로 끝내도록 하라. 다 지으면 상을 내리겠으나 만일 다 짓지 못할 때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예멜리아는 왕의 명령을 받은 후 곧장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그는 이젠 나도 끝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에게 말했다. 어서 채비를 차리시오. 아무데라도 좋으니 도망가야겠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할 거요. 뭐라고요? 아니, 도망을 가다니요? 왜 그렇게 왕을 무서워하나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소? 왕께서 내일 하루 안에 성당을 지으라 하시면서 만약 짓지 못하는 날에는 목을 치시겠다는 거요. 그러니 이제 달리 도리가 없소. 시간이 있을 때 도망을 치는 수밖에. 아내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께는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붙잡히기 마련이에요. 왕한테서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 힘 닿는 데까지 명령에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어요. 힘에 부치는데 어떻게 따른단 말이오? 당신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저녁이나 드시고 주무시기나 해요. 그리고 내일은 여느 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도록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예멜리아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아내가 그를 깨웠다. 가보세요. 어서 가셔서 성당을 마저 짓고 돌아오세요. 자, 여기 목과 망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당신이 하실 일이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예멜리아는 시내로 나갔다. 과연 광장 한복판에 새 성당이 서 있었는데 그 손질할 것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다. 예멜리아는 필요한 곳을 손보아 저녁 때까지 완전히 끝내버렸다. 왕이 잠에서 깨어 궁전에서 내다보니 광장 한복판에 성당이 서 있었다. 예멜리아는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못을 받고 있었다. 왕은 그 성당을 보고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 왕으로서는 예멜리안을 처벌할 구실이 없어져서 그의 아내를 뺏지 못하는 것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예멜리야는 이번 일도 성공했다. 이래서는 그자를 처벌할 구실이 없자는가? 이번 일도 놈에겐 너무 쉬웠던 게야. 그러니 더 어려운 일을 맡길 수 없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만약 그렇잖으면 이제 그자보다 너희를 먼저 엄하게 벌하겠다.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에게 예멜리안더러 강을 파괴하자고 했다. 그 강이 궁전을 둘러싸고 흐르도록 하고 배를 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은 예멜리안을 불러서 새로운 일을 분부했다. 너는 하룻밤에 그런 성당을 지었으니 이번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도 내일 중으로 하도록 하라. 만일 그러지 못할 때는 목을 칠 테니 그리 알라. 예멜리아는 어제보다 더 슬픔에 잠겨 시무룩한 얼굴로 아내에게로 돌아갔다. 아내가 물었다. 왜 그렇게 기운 없는 얼굴을 하고 계세요? 왕께서 당신에게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분부하신 모양이군요? 예멜리아는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이번에는 세상 없어도 달아나야 해. 그 많은 군인을 두고 달아날 순 없어요. 어디로 가든 결국은 붙잡히고 말아요. 그러니 역시 분부대로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분부대로 한단 말이오. 어쨌든 여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이나 드시고 그만 주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이윽고 에멜리아는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아내가 그를 깨웠다. 어서 궁전으로 나가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다만 궁전 앞에 부두에 조그만 흙더미가 남아있을 뿐이니 삽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고르기만 하세요. 예멜리아는 집을 나서서 시내로 갔다. 궁전 주위로 강이 흐르고 거기에 배들이 오가고 있었다. 예멜리안이 궁전 앞에 부두에 가보니 땅이 조금 울퉁불퉁한 데가 있어 그것을 평평하게 골랐다. 왕이 잠에서 깨어 바라다 보니 어제는 없었던 강이 흐르고 큰 배가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예벨리아는 삽으로 조그만 언덕을 고르고 있었다. 왕은 깜짝 놀랐다. 강이고 배고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그저 예멜리안을 처벌할 수 없는 것만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다. 저놈에겐 못할 일이라곤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궁리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예멜리안으로서는 도저히 못할 만한 일을 생각해 내도록 하라. 우리가 무슨 일을 궁리해내도 놈은 모두 척척해내니 이래서는 그자의 아내를 뺏을 수 없지 않겠느냐? 신하들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묘안을 떠올렸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 아뢰었다. 예멜리안을 부르시오. 이렇게 분부하옵소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놈도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자가 어디로 가든 폐하께서는 가야 할 대로 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 없고 그자가 무엇을 가지고 오든 분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자를 처벌하실 수 있사오니 놈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문제가 없사옵니다. 왕은 크게 기뻐했다. 이번에는 아주 좋은 꾀를 내었구나.
왕은 다시 예멜리안을 불러서 그에게 분부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오도록 하라. 만일 가져오지 못하면 내 목을 칠 것이다. 예멜리안은 아내에게로 돌아와서 왕의 분부를 이야기했다. 아내는 생각에 잠겼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신하들이 왕에게 그런 꾀를 일러준 것이 틀림없어요. 이번에는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 잠시 앉아서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좀 먼 곳이지만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구원을 청해야겠어요. 그분이 무엇인가 주거든 그것을 가지고 곧장 궁전으로 가세요. 저도 거기에 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저도 그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틀림없이 저를 힘으로 끌고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길지는 못할 거예요. 당신이 그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곧 저를 구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길 떠날 채비를 차리도록 하고 그에게 자루와 물레의 가락을 주었다. 이것을 할머니에게 드리세요. 이것을 보면 할머니는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요. 아내는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예멜리아는 집을 나서서 한참을 걷다가 어느 숲에 이르렀다. 숲속에는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다. 집 안에는 어떤 할머니가 울면서 몰래로 실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예멜리안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뭐 때문에 여기에 왔지? 예멜리안은 할머니에게 몰래의 가락을 내놓으며 아내가 보내어 왔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곧 누그러져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예멜리아는 할머니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죄다 이야기했다. 즉 그가 어떻게 개구리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는지, 어떻게 도시로 옮겨 살게 되었는지, 어떻게 왕에게 불려가 궁전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성당을 짓고 배가 다니는 강을 팠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왕이 분부한 일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예멜리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때가 온 모양이구나. 자, 여기 실뭉치가 있네. 이것을 앞으로 던져서 굴러가는 쪽으로 따라가게. 아주 먼 바닷가까지 가야 해. 바닷가에 이르면 큰 도시가 있을 걸세. 시내로 들어서거든 찻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청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게야. 하지만 할머니,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자기 부모의 말보다도 그것이 말하는 것을 더 잘 듣는 것이 나타나면 그게 바로 자네가 찾는 물건이야. 그러니 그걸 왕에게 가지고 가게. 왕은 틀림없이 자네가 가져온 것이 틀린다고 할 걸세.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부숴버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걸 두드리면서 강 쪽으로 가서 산산조각을 낸 다음 물속에 던져버리면 되네. 그러면 자네는 아내를 되찾을 것이고 나는 눈물이 마를 것이야. 예멜리아는 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서서 실뭉치를 던졌다. 실뭉치는 구르고 굴러서 마침내 그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바닷가에는 큰 도시가 있었다. 변두리에 커다란 집이 한 채 있었다. 예멜리아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만 묵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안내받은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니 아버지가 아들을 깨우며 나무에 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아들이 말했다. 아직 일러요. 좀 더 있다가 가도 돼요. 이번에는 주방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어서 갔다 오너라.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그러잖니? 그래 너는 아버지더러 나무를 해오시게 할 작정이냐?
이르긴 뭐가 이르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아들은 몇 차례 혀를 차더니 다시 잠들어 버렸다. 그때 갑자기 한 길에서 무엇인가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들은 벌떡 일어나더니 옷도 갈아입는 둥 마는 둥 하고는 한 길로 뛰어나갔다. 예멜리안도 후닥닥 일어나서 무엇이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아버지의 말보다도 그를 더 따르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 뛰어나갔다. 달려나가 보니 어떤 사람이 배에다 둥그런 것을 차고는 막대기로 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아들을 따르게 한 것이었다. 예멜리아는 그 곁으로 다가가서 찬찬히 보았다. 그것은 대야같이 생긴 것이었는데 양편에 가죽이 메어져 있었다. 이게 뭐요? 예멜리안이 물어보았다. 북이지 뭐요? 빈 거요. 그렇소, 빈 거요. 그 사나이가 말했다. 예멜리아는 깜짝 놀라며 그것을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그는 주려고 하지 않았다. 예멜리아는 사정하기를 그치고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온종일 따라다니다가 그가 잠이 든 사이에 겨우 훔쳐서 달아났다. 물론 조그만 금덩어리를 놓아두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예멜리아는 가까스로 자기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그가 떠난 이튿날 왕에게 끌려가 버린 것이었다. 예멜리아는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전하도록 일렀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예멜리아는 다시 한번 왕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려달라고 청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분부하신 물건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오니 아무쪼록 왕께서는 소인을 만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후 왕이 나와 물었다. 너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예멜리아는 그대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틀렸어.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지? 예멜리아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으나 왕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틀렸어. 만약 그러시다면 이것을 때려 부숴야만 하옵니다. 에이, 악마에게나 줘버리자. 예멜리아는 북을 들고 궁전에서 나와 그것을 두드려댔다. 그가 북을 두드리자 왕의 군대가 모두 예멜리안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예멜리안에게 격리하고는 그가 내릴 명령을 기다렸다. 왕은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는 자기의 군대에 예멜리안을 따라가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군인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예멜리안을 따라갔다. 왕은 예멜리안의 아내를 그에게 데려다 주라고 이르고는 그에게 북을 넘겨달라고 사정했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저는 이 북을 부수어서 강물 속에 내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사옵니다. 예멜리아는 북을 두드리며 강가로 갔다. 군인들도 그를 따라갔다. 예멜리아는 강가에서 북을 산산조각 낸 다음 그것을 강물 속에 내던졌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흩어져 버렸다. 예멜리아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군인들은 어머니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예밀리안 부부와 아들을 찾은 어머니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소문에 의하면 백성의 아내를 욕심냈던 왕은 몹쓸 병에 걸려서 쓸쓸히 죽었다고 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